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숨가쁘게 달려왔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제 막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막 환갑을 맞이한 한 남성분의 진솔한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로만 60세 환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환갑은 정말 큰 어른, 상노인이라 불리는 나이였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갑은 청년이라 불릴 만큼 정정합니다.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아가야 할 텐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부디 지혜로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 깊은 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며 우리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의 삶이 유독 힘들고 불만족스러웠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까르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온 이 말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쉽게 풀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늙어서도 쉽게 성을 내고, 젊을 때 잔소리가 많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잔소리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서 바꾸려고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고된 노력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실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당사자는 괴로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괴롭다고 말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실 별일 아닌데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뇌의 구조 문제라기보다 우리 대다수가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왔기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또한 인간의 뇌는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 습관에 깊이 빠져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인데 아들의 성적이 15등이라고 해봅시다. 어머니는 보통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중간도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중간은 한답니다 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전자를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사고입니다. 그래도 중간은 한다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아들의 성적이 꼴찌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 아들은 꼴찌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인 낙인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학교는 빠지지 않고 참 잘 다녀요. 이것이야말로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긍정의 힘입니다.
남편이 매일 밤 12시에 들어온다고 불평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어떻게든 집에는 들어오네요. 라며 웃어넘기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선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나라는 기준을 세우고 세상을 그 기준의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밤 10시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니 12시에 들어오는 남편은 매일 늦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면 늦고 빠름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자신은 학창시절에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고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자식에게는 너는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내가 1등을 해봤으니 너도 해야 하고 내가 1등을 못한 한을 내가 풀어줘야 한다는 식입니다.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는데도 말이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소모하며 살아왔을까요? 학창시절 수학시험 점수 하나에 가슴 졸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점수가 100점이든 80점이든 내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가 성적 때문에 괴로워하면 엄마도 겪어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다독여주기보다 아이보다 더 방방 뛰며 불안해합니다. 살아온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살아갑니다. 초등학생 때는 교복 입은 중학생 언니가 부러웠고 중학생 때는 자유로워 보이는 대학생이 부러웠습니다. 대학생 때는 돈 버는 직장인이 직장인일 때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나는 늘 죽겠다고 힘들어하면서 오지 않은 미래의 남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연애하던 대학 시절이 그리워, 애 없을 때가 천국이었네라며 바로 그토록 힘들다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상황을 디비진다고 합니다. 뒤집혔다는 뜻이지요. 밥을 먹을 때는 화장실 갈 걱정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는 밥 먹을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는 늘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60세가 되면 아이고 이제 다 늙었네. 50대만 됐어도 좋겠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께 여쭤보면 내가 60살만 됐어도 헐헐 날아다녔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80대 어르신은 70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늘 지나간 과거만이 황금기였다고 착각하며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10대는 10대의 찬란함을, 20대는 20대의 열정을, 40대는 40대의 원숙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60대가 내 인생의 황금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되면 더 이상 자식들 키우느라 애태울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승진에 목맬 필요가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 싸움으로 힘들어할 일도 줄어듭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와 자유가 주어집니다. 공부하느라, 시험 보느라, 짝을 찾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보냈던 그 치열했던 의무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60은 청춘이다라고 억지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60이라는 나이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깐깐함 대신 너그러움을, 수다스러움 대신 침묵의 무게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의 욕심은 야망이라 불리지만
늙은이의 욕심은 노욕이라며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제는 집착과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성장을 멈추고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자하고 여유로우며 너그러워지고 베풀 줄 알게 되는 것. 걸음걸이도 조금은 천천히 말과 행동에 무게가 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음의 미덕입니다. 문제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청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특징이 부드러움이라면 늙음의 특징은 단단함입니다. 새싹은 부드러워야 하고 단풍은 뻣뻣해야 제맛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주름 속에 살아온 세월의 연륜이 담겨 더욱 깊어 보입니다. 늙은 호박이 더 달고 맛있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며 무르익어야 그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그러니 늙음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9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침침한 것이 정상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도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과욕입니다. 과식, 과음, 과로, 그 어떤 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쉬면 회복되지만 늙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더딥니다. 봄비는 내릴수록 따뜻해지지만 가을비는 내릴수록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리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하루 8시간이었다면 6시간으로 줄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조금 덜 먹고 어떤 일이든 욕심을 내려놓고 적당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절하며 살면 늙음은 젊음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좋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내 방 청소를 내 손으로 하고 내 밥을 내 힘으로 해먹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병상에 누워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손발보다 더한 효자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죽으려 할 때 산소호흡기에 연연하며 하루를 더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충만하게 살았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었다면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돈을 받고 파는 대신 무료로 나누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빛나도록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 속에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불행은 나라는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평화롭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아십시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부러워하며 소중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셋째, 60세가 넘으면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늙음과 아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여유와 지혜를 찾으십시오. 넷째,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이제는 남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은 삶을 온전히 만끽하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매 이 걸음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숨가쁘게 달려왔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제 막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막 환갑을 맞이한 한 남성분의 진솔한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로만 60세 환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환갑은 정말 큰 어른, 상노인이라 불리는 나이였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갑은 청년이라 불릴 만큼 정정합니다.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아가야 할 텐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부디 지혜로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 깊은 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며 우리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의 삶이 유독 힘들고 불만족스러웠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까르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온 이 말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쉽게 풀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늙어서도 쉽게 성을 내고 젊을 때 잔소리가 많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잔소리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서 바꾸려고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고된 노력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실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당사자는 괴로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괴롭다고 말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실 별일 아닌데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뇌의 구조 문제라기보다 우리 대다수가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왔기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또한 인간의 뇌는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 습관에 깊이 빠져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인데 아들의 성적이 15등이라고 해봅시다. 어머니는 보통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중간도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중간은 한답니다 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전자를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사고입니다. 그래도 중간은 한다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아들의 성적이 꼴찌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 아들은 꼴찌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인 낙인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학교는 빠지지 않고 참 잘 다녀요. 이것이야말로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긍정의 힘입니다. 남편이 매일 밤 12시에 들어온다고 불평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어떻게든 집에는 들어오네요. 라며 웃어넘기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선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나라는 기준을 세우고 세상을 그 기준의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밤 10시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니 12시에 들어오는 남편은 매일 늦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면 늦고 빠름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자신은 학창시절에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고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자식에게는 너는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내가 1등을 해봤으니 너도 해야 하고 내가 1등을 못한 한을 내가 풀어줘야 한다는 식입니다.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는데도 말이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소모하며 살아왔을까요? 학창시절 수학시험 점수 하나에 가슴 졸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점수가 100점이든 80점이든 내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가 성적 때문에 괴로워하면 엄마도 겪어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다독여주기보다 아이보다 더 방방 뛰며 불안해합니다. 살아온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살아갑니다. 초등학생 때는 교복 입은 중학생 언니가 부러웠고 중학생 때는 자유로워 보이는 대학생이 부러웠습니다. 대학생 때는 돈 버는 직장인이 직장인일 때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나는 늘 죽겠다고 힘들어하면서 오지 않은 미래의 남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연애하던 대학 시절이 그리워, 애 없을 때가 천국이었네라며 바로 그토록 힘들다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상황을 디비진다고 합니다. 뒤집혔다는 뜻이지요. 밥을 먹을 때는 화장실 갈 걱정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는 밥 먹을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는 늘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60세가 되면 아이고, 이제 다 늙었네. 50대만 됐어도 좋겠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께 여쭤보면 내가 60살만 됐어도 헐헐 날아다녔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80대 어르신은 70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늘 지나간 과거만이 황금기였다고 착각하며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10대는 10대의 찬란함을, 20대는 20대의 열정을, 40대는 40대의 원숙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60대가 내 인생의 황금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되면 더 이상 자식들 키우느라 애태울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승진에 목맬 필요가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 싸움으로 힘들어할 일도 줄어듭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와 자유가 주어집니다. 공부하느라, 시험 보느라, 짝을 찾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보냈던 그 치열했던 의무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60은 청춘이다라고 억지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60이라는 나이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깐깐함 대신 너그러움을, 수다스러움 대신 침묵의 무게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의 욕심은 야망이라 불리지만 늙은이의 욕심은 노욕이라며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제는 집착과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성장을 멈추고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자하고 여유로우며 너그러워지고 베풀 줄 알게 되는 것. 걸음걸이도 조금은 천천히 말과 행동에 무게가 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음의 미덕입니다. 문제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청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특징이 부드러움이라면 늙음의 특징은 단단함입니다. 새싹은 부드러워야 하고 단풍은 뻣뻣해야 제맛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주름 속에 살아온 세월의 연륜이 담겨 더욱 깊어 보입니다. 늙은 호박이 더 달고 맛있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며 무르익어야 그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그러니 늙음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9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침침한 것이 정상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도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과욕입니다. 과식, 과음, 과로, 그 어떤 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쉬면 회복되지만 늙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더딥니다. 봄비는 내릴수록 따뜻해지지만 가을비는 내릴수록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리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하루 8시간이었다면 6시간으로 줄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조금 덜 먹고 어떤 일이든 욕심을 내려놓고 적당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절하며 살면 늙음은 젊음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좋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내 방 청소를 내 손으로 하고 내 밥을 내 힘으로 해먹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병상에 누워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손발보다 더한 효자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죽으려 할 때 산소호흡기에 연연하며 하루를 더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충만하게 살았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었다면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돈을 받고 파는 대신 무료로 나누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빛나도록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 속에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불행은 나라는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평화롭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아십시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부러워하며 소중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셋째, 60세가 넘으면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늙음과 아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여유와 지혜를 찾으십시오. 넷째,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이제는 남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은 삶을 온전히 만끽하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매 이 걸음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숨가쁘게 달려왔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제 막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막 환갑을 맞이한 한 남성분의 진솔한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로만 60세, 환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환갑은 정말 큰 어른, 상노인이라 불리는 나이였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갑은 청년이라 불릴 만큼 정정합니다.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아가야 할 텐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부디 지혜로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 깊은 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며 우리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의 삶이 유독 힘들고 불만족스러웠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까르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온 이 말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쉽게 풀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늙어서도 쉽게 성을 내고 젊을 때 잔소리가 많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잔소리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서 바꾸려고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고된 노력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실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당사자는 괴로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괴롭다고 말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실 별일 아닌데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뇌의 구조 문제라기보다 우리 대다수가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왔기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또한 인간의 뇌는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 습관에 깊이 빠져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인데 아들의 성적이 15등이라고 해봅시다. 어머니는 보통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중간도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중간은 한답니다 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전자를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사고입니다.
그래도 중간은 한다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아들의 성적이 꼴찌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 아들은 꼴찌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인 낙인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학교는 빠지지 않고 참 잘 다녀요. 이것이야말로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긍정의 힘입니다. 남편이 매일 밤 12시에 들어온다고 불평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어떻게든 집에는 들어오네요. 라며 웃어넘기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선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나라는 기준을 세우고 세상을 그 기준의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밤 10시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니 12시에 들어오는 남편은 매일 늦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면 늦고 빠름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자신은 학창시절에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고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자식에게는 너는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내가 1등을 해봤으니 너도 해야 하고 내가 1등을 못한 한을 내가 풀어줘야 한다는 식입니다.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는데도 말이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소모하며 살아왔을까요? 학창시절 수학시험 점수 하나에 가슴 졸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점수가 100점이든 80점이든 내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가 성적 때문에 괴로워하면 엄마도 겪어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다독여주기보다 아이보다 더 방방 뛰며 불안해합니다. 살아온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살아갑니다. 초등학생 때는 교복 입은 중학생 언니가 부러웠고 중학생 때는 자유로워 보이는 대학생이 부러웠습니다. 대학생 때는 돈 버는 직장인이 직장인일 때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나는 늘 죽겠다고 힘들어하면서 오지 않은 미래의 남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연애하던 대학 시절이 그리워, 애 없을 때가 천국이었네라며 바로 그토록 힘들다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상황을 디비진다고 합니다. 뒤집혔다는 뜻이지요. 밥을 먹을 때는 화장실 갈 걱정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는 밥 먹을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는 늘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60세가 되면 아이고, 이제 다 늙었네. 50대만 됐어도 좋겠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께 여쭤보면 내가 60살만 됐어도 헐헐 날아다녔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80대 어르신은 70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늘 지나간 과거만이 황금기였다고 착각하며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10대는 10대의 찬란함을, 20대는 20대의 열정을, 40대는 40대의 원숙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60대가 내 인생의 황금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되면 더 이상 자식들 키우느라 애태울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승진에 목맬 필요가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 싸움으로 힘들어할 일도 줄어듭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와 자유가 주어집니다. 공부하느라, 시험 보느라, 짝을 찾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보냈던 그 치열했던 의무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60은 청춘이다라고 억지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60이라는 나이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깐깐함 대신 너그러움을, 수다스러움 대신 침묵의 무게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의 욕심은 야망이라 불리지만 늙은이의 욕심은 노욕이라며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제는 집착과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성장을 멈추고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자하고 여유로우며 너그러워지고 베풀 줄 알게 되는 것. 걸음걸이도 조금은 천천히 말과 행동에 무게가 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음의 미덕입니다. 문제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청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특징이 부드러움이라면 늙음의 특징은 단단함입니다. 새싹은 부드러워야 하고 단풍은 뻣뻣해야 제맛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주름 속에 살아온 세월의 연륜이 담겨 더욱 깊어 보입니다. 늙은 호박이 더 달고 맛있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며 무르익어야 그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그러니 늙음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9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침침한 것이 정상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도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과욕입니다. 과식, 과음, 과로, 그 어떤 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쉬면 회복되지만 늙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더딥니다. 봄비는 내릴수록 따뜻해지지만 가을비는 내릴수록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리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하루 8시간이었다면 6시간으로 줄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조금 덜 먹고 어떤 일이든 욕심을 내려놓고 적당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절하며 살면 늙음은 젊음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좋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내 방 청소를 내 손으로 하고 내 밥을 내 힘으로 해먹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병상에 누워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손발보다 더한 효자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죽으려 할 때 산소호흡기에 연연하며 하루를 더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충만하게 살았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었다면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돈을 받고 파는 대신 무료로 나누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빛나도록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 속에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불행은 나라는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평화롭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아십시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부러워하며 소중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셋째, 60세가 넘으면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늙음과 아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여유와 지혜를 찾으십시오. 넷째,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이제는 남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은 삶을 온전히 만끽하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매 이 걸음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숨가쁘게 달려왔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제 막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막 환갑을 맞이한 한 남성분의 진솔한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로만 60세 환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환갑은 정말 큰 어른, 상노인이라 불리는 나이였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갑은 청년이라 불릴 만큼 정정합니다.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아가야 할 텐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부디 지혜로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 깊은 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며 우리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의 삶이 유독 힘들고 불만족스러웠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까르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온 이 말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쉽게 풀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늙어서도 쉽게 성을 내고 젊을 때 잔소리가 많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잔소리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서 바꾸려고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고된 노력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실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당사자는 괴로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괴롭다고 말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실 별일 아닌데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뇌의 구조 문제라기보다 우리 대다수가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왔기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또한 인간의 뇌는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 습관에 깊이 빠져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인데 아들의 성적이 15등이라고 해봅시다.
어머니는 보통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중간도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중간은 한답니다 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전자를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사고입니다. 그래도 중간은 한다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아들의 성적이 꼴찌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 아들은 꼴찌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인 낙인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학교는 빠지지 않고 참 잘 다녀요. 이것이야말로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긍정의 힘입니다. 남편이 매일 밤 12시에 들어온다고 불평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어떻게든 집에는 들어오네요. 라며 웃어넘기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선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나라는 기준을 세우고 세상을 그 기준의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밤 10시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니 12시에 들어오는 남편은 매일 늦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면 늦고 빠름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자신은 학창시절에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고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자식에게는 너는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내가 1등을 해봤으니 너도 해야 하고 내가 1등을 못한 한을 내가 풀어줘야 한다는 식입니다.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는데도 말이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소모하며 살아왔을까요? 학창시절 수학시험 점수 하나에 가슴 졸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점수가 100점이든 80점이든 내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가 성적 때문에 괴로워하면 엄마도 겪어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다독여주기보다 아이보다 더 방방 뛰며 불안해합니다. 살아온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살아갑니다. 초등학생 때는 교복 입은 중학생 언니가 부러웠고 중학생 때는 자유로워 보이는 대학생이 부러웠습니다. 대학생 때는 돈 버는 직장인이 직장인일 때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나는 늘 죽겠다고 힘들어하면서 오지 않은 미래의 남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연애하던 대학 시절이 그리워, 애 없을 때가 천국이었네라며 바로 그토록 힘들다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상황을 디비진다고 합니다. 뒤집혔다는 뜻이지요. 밥을 먹을 때는 화장실 갈 걱정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는 밥 먹을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는 늘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60세가 되면 아이고, 이제 다 늙었네. 50대만 됐어도 좋겠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께 여쭤보면 내가 60살만 됐어도 헐헐 날아다녔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80대 어르신은 70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늘 지나간 과거만이 황금기였다고 착각하며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10대는 10대의 찬란함을, 20대는 20대의 열정을, 40대는 40대의 원숙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60대가 내 인생의 황금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되면 더 이상 자식들 키우느라 애태울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승진에 목맬 필요가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 싸움으로 힘들어할 일도 줄어듭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와 자유가 주어집니다. 공부하느라, 시험 보느라, 짝을 찾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보냈던 그 치열했던 의무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60은 청춘이다라고 억지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60이라는 나이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깐깐함 대신 너그러움을, 수다스러움 대신 침묵의 무게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의 욕심은 야망이라 불리지만 늙은이의 욕심은 노욕이라며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제는 집착과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성장을 멈추고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자하고 여유로우며 너그러워지고 베풀 줄 알게 되는 것. 걸음걸이도 조금은 천천히 말과 행동에 무게가 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음의 미덕입니다. 문제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청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특징이 부드러움이라면 늙음의 특징은 단단함입니다. 새싹은 부드러워야 하고 단풍은 뻣뻣해야 제맛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주름 속에 살아온 세월의 연륜이 담겨 더욱 깊어 보입니다. 늙은 호박이 더 달고 맛있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며 무르익어야 그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그러니 늙음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9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침침한 것이 정상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도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과욕입니다. 과식, 과음, 과로, 그 어떤 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쉬면 회복되지만 늙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더딥니다. 봄비는 내릴수록 따뜻해지지만 가을비는 내릴수록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리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하루 8시간이었다면 6시간으로 줄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조금 덜 먹고 어떤 일이든 욕심을 내려놓고 적당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절하며 살면 늙음은 젊음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좋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내 방 청소를 내 손으로 하고 내 밥을 내 힘으로 해먹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병상에 누워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손발보다 더한 효자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죽으려 할 때 산소호흡기에 연연하며 하루를 더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충만하게 살았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었다면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돈을 받고 파는 대신 무료로 나누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빛나도록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 속에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불행은 나라는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